네, 안녕하세요. 네, 테리입니다. 네, 제 방송 없이 라이브로 가는 방송 테리입니다. 네, 오늘 방송 이거 녹화를 켠 이유는요. 제가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 설날이니까 좀 인사를 드리려고 켜봤어요. 네, 어, 사실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사실 그때그때 즐거운 일을 해요. 즐거운 일을 해서 뭐 블로그도 뭐 써보고 뭐 어떨 때는 막 뭐도 해보고 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도움 많이 됐다 하는 거는 유튜브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들 글 읽기 싫어하잖아요. 귀찮잖아요. 네. 저도 그렇고, 저도 글 쓰기 귀찮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걸 시작한 게, 아,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딱 한 장 슬라이드 만들어 놓고 좀 떠들면, 어, 나도 시간도 아끼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새해 인사드리려고 한번 켜봤습니다. 요즘에 자주 안 올린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 사실 뭐 너무나 인터넷에 좋은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그래서 뭐 딥러닝을 뭐 기초부터 뉴럴넷을 막 백프로포게이션 설명하고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어쩌고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아서 제가 그 reinvent wheel이라고 하죠. 그 바퀴를 재발명한다. 뭐 남들이 한 거 또 하는 거 좀 별로니까. 그래서 굳이 내가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안 했었는데, 어, 그래도 또 워낙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뭐 오늘 좀 여유가 생겨서 다음 주에 미팅이 없어서 한번 켜봤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PCA라는 건데요. 뭐 요즘에 이거 PCA라고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분류로 보면은 뭐 supervised냐 unsupervised냐 그러면 unsupervised에 들어가죠. unsupervised에 들어가고 그럼 뭘 위해서 하느냐? 그럼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100차원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2차원, 3차원으로 줄여서 딱 시각화를 딱 하고 싶어요. 그럴 때 PCA를 쓰죠. 혹은 뭐 100차원짜리가 있는데 100차원짜리에 이게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압축을 하고 싶어. 그래서 2차원으로 딱 줄이고 싶어요. 그럴 때 PCA를 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그냥 데이터를 딱 놓고선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분석해 볼까요? 그러면 PCA 펑션 딱 쓰고선 디멘전 3, 2 이렇게 딱 놓고선 이제 그걸 보고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PCA는 사실 그것의 원리나 한계나 가정들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에 무슨 뭐 커널 PCA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티스니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테크닉이 많은데 누가 PCA 쓰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많은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테크닉들이 이 PCA와 같은 방식, 같은 철학, 그러니까 어떠한 가정을 두고 무엇을 줄일 것인가, 어떤 정보를 맥시마이즈하고 어떤 정보를 줄일 것이냐 이런 면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PCA를 잘 이해를 하면은 다른 디멘셔널티 리덕션도 테크닉들도 이제 여기에서 이게 달라진 거구나 저게 달라진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 한국어를 잘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다. 뭐 영어 한 가지 제2외국어를 잘하면 그 다음 것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PCA를 계속 공부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PCA가 먼저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PCA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를 모으는데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스프링 운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운동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 스프링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컬렉션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스프링 운동이라는 거는 1차원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물리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KX 이래가지고 사실 변수 하나만 있으면 모든 운동이 설명이 된다고요. 위치만 알면 뭐 속도, 가속도 다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근본 변수는 딱 하나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latent variable이라고 하거든요. 숨겨져 있는 진짜 디멘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뭐 2차원짜리 카메라로 막 찍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분명히 데이터 컬렉션이 되겠죠. 데이터니 컬렉션이 되는데 카메라를 10개 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20차원이라고 해보죠. 10개 달면 20차원의 데이터가 들어와요. 뭐 40개 뭐 40개를 달면 80차원의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막 80차원의 숫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80차원의 숫자가 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80이라는 숫자는 사실 내가 그냥 임의로 정해놓고 관측을 한 숫자일 뿐이지 실제로 그것이 그 데이터가 살고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다를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 데이터가 살고 그래서 이 PCA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뭐 데이터가 차원이 많으니까 그냥 줄이자 이런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진짜 살고 있는 데이터가 진짜 살고 있는 그 공간은 분명히 지금 옵저베이션 한 것보다 저차원일 텐데 과연 무엇일까를 찾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차원 축소가 그 단순한 컴프레션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가 살고 있는 진짜 공간을 찾는 데 주력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은 어떤 의미에선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찾는 문제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테크닉들이 이제 어떤 가정하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필요한 정보를 모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PCA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어썸션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의 데이터는 리니어하다 라는 어썸션을 갖고 있죠. 리니어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서로 간에 뭔가 직교하는 좌표들의 어떤 인디펜던트한 조합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럼 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죠. 그래, 그렇다면 어떤 축으로 표현을 해야지, 어떤 좌표로 표현을 해야지 좋은가, 어떤 디멘전이 중요한 디멘전인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숫자의 변화량이 가장 큰, 그러니까 베어리언스가 가장 큰 그런 디멘전이 가장 중요한 디멘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다른 밑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카메라 하나로 찍었어요. 스프링 운동을 찍었는데 얘가 좀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분명히 제가 2차원의 값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믿기로는 뭐냐면은 1차원 운동의 베어리블은 1차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 1차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라고 하냐면 어떤 축이 중요하냐라고 하냐면 뭐 이런 축 아니고요. 이런 축 아니고요. 어떤 축이 중요하냐면 그 데이터의 한 단위 축으로 딱 표현을 했을 때 그 데이터의 변화량들이 가장 커 보이는 베리언스가 맥시마이즈가 되는 바로 요 축이 가장 중요한 축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디멘셔널 리덕션이라는 거는 어떤 그 데이터가 살고 있는 진짜 공간을 찾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PCA는 어떤 축을 찾냐면은 가장 베리언스가 큰 그런 축들을 찾는다. 그리고 첫 번째 축을 찾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축을 찾냐면은 그 다음에 이 직교하는 축 중에서 또 가장 베리언스가 큰 축을 다음 축을 찾아요. 그리고 다시 또 이 두 개랑 직교하는 축 중에서 베리언스가 가장 큰 축을 찾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100차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베리언스가 큰 축, 그 다음 축, 그 다음 축 이런 식으로 직교 좌표계를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근데 PCA는 또 이제 아름다운 점이 뭐냐면은 얘는 딱 정말 선형대수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많이 한다면 너무나 아름답게도 교과서에 나오게도 어널리틱하게 풀려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수식을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x와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벡터를 이제 이렇게 요 칼럼 벡터와 이런 로우 벡터를 곱하면 어떤 이런 직사각형의 어떤 벡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차원이라고 쳐봐요. 그리고 여기가 10차원이에요. 그러면 x랑 x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얘는 얘랑 뭐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직사각형의 정사각형의 행렬이 생길 거라고요. 이 행렬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의미는 뭐냐면은 이 대각선의 엘레멘트는 각 디멘전들의 베어리언스를 의미를 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x축, 그 x축으로는 베어리언스가 얼마고 y축으로는 베어리언스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대각 숫자들이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 오프 다이아고널 텀, 요런 오프 다이아고널 텀은 뭐냐면은 서로 간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x랑 y랑 인디펜던트 하지가 않아서 두 개가 연관이 있는 요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숫자들이 나온다고요. 자, 제가 지금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왜 설명을 드렸냐면은 아까 PCA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축을 찾는데 어떤 축을 찾냐면 가장 베어리언스가 큰 축을 찾는다고 그랬죠.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요. 얘를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막 변화를 시켜요. 어떻게 변화시키냐면은 이 카메라의 위치를 살살살살살 돌려봐요. 살살 돌려보다 보면 어떤 축이 나올 수 있냐면은 이 오프 다이아고널 텀이 0이 되는,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맥시마이즈가 되고 대각은 맥시마이즈가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그런 축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축을 찾는 게 바로 PCA가 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축을 딱 찾았을 때 이 축을 찾는 과정을 이제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각화, 대각선을 만드는. 이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을 하면은 그 결과로 뭐가 나오냐면은 요 넘버들이 나오거든요. 요 넘버들이 바로 뭐냐면은 아이겐 밸류. 그리고 그 옆에 나오는 해당하는 그 코리스폰딩 하는 요 벡터들이 뭐냐면은 아이겐 벡터라고 합니다. 자, 뭔가 다 들어본 얘기들이죠. PCA도 들어봤고 아이겐 밸류도 들어봤고 아이겐 벡터도 들어봤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뭐 매트릭스를 표현할 때 아이겐 밸류가 중요하다, 아이겐 벡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 매트릭스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쳐보자고요. 그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잘잘잘 돌려서 그것들의 프린시펄 컴포넌트들을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축은 뭐냐면 대각화를 했을 때 숫자가 가장 큰 아이겐밸류가 가장 큰 것이 에 해당하는 이 벡터가 바로 프린시펄 컴포넌트, 가장 중요한 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 대각축이 아마 가장 큰 아이겐밸류를 띈 이 벡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그 다음 큰 것 축, 그 다음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PCA가 하는 일은 단순해요. 그냥 X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X 데이터들이 있으면 X 데이터를 가지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만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들을 찾아요. 그래서 뭐 직사각형 행렬이 아닌 경우에는 SVD라는 거,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는 걸 이용해서 찾는데 그걸 찾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요 대각에 있는 숫자들 별로 쭈르륵 나열을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축들이 쭉쭉쭉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거 두 개만 선택할래 이런 식으로. 영상이 길어지니까 한번 쉬었다가 갈게요.